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화요일 저녁 신세계 함께 하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책임져 드리고 있습니다. 자, 2부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여전히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다양한 의견 접수 계속해서 가능합니다. 전화 주실 때는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상담도 꼼꼼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자, 유튜브 들어오셔서 서울경제TV를 검색을 하시면 바로 실시간 시청과 함께 채팅방 활용도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 또한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인데요. 현재 시각 10시 58분 지나가면서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개장 이후 지수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조금의 반등이 이어갔는데요. S&P 500 지수 다시 빠집니다. 앞서서 마스터님 말씀해 주셨던 대로 지수에 대해서는 반등 시 매도적인 관점 현재 부근에서 좀 적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좋은 수익 내셨을 것 같습니다. 현재 2752.50포인트로 다시 0.93%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욱더 커지고 있는 하락세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전에 1% 이내까지 회복이 빠르게 이어갔었습니다만 이내 다시 밀리면서 1%가 넘는 하락세 유지가 되고 있네요. 7,192.25포인트로 1.10%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유로 FX는 0.56% 하락세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1.16390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자, 골드는 초반에 하락세를 꽤 많이 만회하는 모습입니다. 1278달러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0.15%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강한 반등을 이어갑니다. 65달러를 다시 한번 회복함과 동시에 65.11달러까지 올라오는데요. 0.87% 하락세 보여주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수와 상품들 간이 조금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개장 직후는 좀 반등을 이어가면서 가격대가 회복이 되는 듯 싶었습니다만 이내 다시 빠지면서 1% 넘는 급락을 나스닥은 보여주고 있고 S&P 500도 역시나 초반에 하락세까지 다시 밀리면서 더 크게 좀 하락으로 밀리고 있는 상황 같은데요. 0.95%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루드오일이라든지 골드 같은 상품군에 있어서는 반등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이어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마스터님 앞서서 지금 지수에 대해서는 아주 좀 디테일하셨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보셨던 시청자분들이 지수에 대해서 현명하게 대응하셨을 것 같은데 다시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밀릴 것이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더 밀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요? 네. 뭐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오늘 장 흐름을 보면은 뭐 지금 시각이 보면은 저희야 지금 차트를 이어져 있는 차트를 보고 있지만 이제 미국 장에는 딱 열려가지고 개파락을 한 위치거든요. 그렇죠. 개파락 이후에 이제 초반에 좀 들어올리다가 빼는 모습인데 이게 오늘 우리나라 장에서도 나왔고 중국 장에서도 나왔고요. 뭐 전 세계 시장 대부분이 급락에 대해서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이탈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단 말이죠.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 시작했을 때는 한번 올라올 거를 예상을 했고요. 거기서 이제 위쪽 구간, 뭐 2755, 그 아래쪽으로 좀 밀린다고 하면 매도 의견을 좀 드렸는데, 뭐 그게 좀 유효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뭐 지금 추가적으로 더 가져가 보셔도, 괜찮은 위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 라인대까지는 이제 2740선까지 가기 때문에 네네. 1차적으로는 그 라인대까지 좀 끌고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S&P 500이 1%가 넘어갑니다. 이 하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지금 2750이잖아요.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2740까지 밀린다. 일단 1차적으로 뭐 한번 이제 매도로 가져가시고 네네. 그다음에 추가적인 홀딩은 이제 더 남은 물량들 이제 가져가시라는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전략 같은 경우 뭐 제가 매매할 때는 보통 이제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전체 물량을 2배라고 하면은 2배 물량 들어가서 1차 목표가에서 반 물량 털고요. 남은 물량 가져가는 이제 본절 잡고 홀딩하자 뭐 이런 의견으로 가는 매매를 좋아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뭐 지금 같은 경우에서도 2740까지는 어느 정도 물량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남은 물량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가는 것들 지켜보시면은 좀 안정적인 매매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뭐 다시 올라오는 경우에 있어서는 본절을 잡고 대응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뭐 네, 다시 알겠습니다. 본절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갔다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그런 경우 다시 진입하면 됩니다. 뭐 다시 좋은 자리에 들어가서 진입하면 되는 거지. 뭐 이제 내가 매도한 자리보다 더 올라가 버렸다. 뭐 그런데도 이제 내가 본절도 안 하고 그냥 마냥 지켜보기만 한다라는 거는 뭐 기회를 또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절은 지켜가면서 매매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헤르메스 마스터님이 구사하시는 전략이 안정적이면서 네. 사실 또 안정적이다라고 하면은 수익을 좀 적은 금액으로 그쵸. 좀 소액의 그런 목표가를 가지고 가자라는 이런 게 대부분인데 안정적인데 수익까지 탄탄하게 이어갈 수 있는 전략인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해서는 더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보시되 일단 1차적으로 가지고 계신 물량에 대해서 좀 수익을 미리 좀 챙겨 놓으시고 나머지 비중과 이 계약에 대해서 좀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까지 전략을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2부의 문을 열었고요. 앞서서는 지수와 유로 FX까지 두 가지 전략을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크루드오일입니다.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는 오늘장 65달러가 이탈이 됐지만 방송 안에 저희 개장 이후에 65달러 다시 회복이 되면서 65달러 초반대에 가리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65.16달러 선 거래되고 있는데요.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오일에 대해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볼까요? 네,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지금 관망 들으셨고, 저 다운이고요. 지금 외신 쪽, 박남 캐스터도 역시나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이 됐습니다. 네, 확인이 되셨고요. 자, 일단 뭐 내일장에는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그리고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외신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80달러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오일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늘과 앞으로 이 단기적인 그 관점이잖아요. 네. 하지만 관망 들어주셨는데 관망 들어주셨을 때는 위아래 가격대 잡아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네네. 오늘도 그런 전략을 좀 드리도록 네. 할 거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내일장에 일단은 재고 발표가 있고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저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두 분이 들어주셨다시피 다운으로 네. 보고 있어요. 좀 빠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번 주 금요일이죠. 이제 오펙 회의가 열리는 마당이고 증산에 대한 논의를 할 거고 어찌됐든 간에 연 내에는 증산으로 갈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 저도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더 이제 산유국들이 좀 더 팔아야 되거든요. 뭐 그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증산을 할 건데 일단은 증산 폭이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그게 관건이 되겠죠. 증산폭을 뭐 적게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대로 갈 것인지 뭐 여기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거나 하락하거나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증산에 대한 얘기를 나온다는 거는 올려줬을 때 하방으로 가는 게 맞아요.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지금 상황에서는 뭐 관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내일자에 중요한 또 재고 발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이제 50틱 내지 100틱에 상승이든 하락이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섣부르게 지금 매수를 잡든 매도를 잡아가지고 롱포로 보자. 이거는 좀 틱 차이가 좀 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일자 원유 재고 발표를 본 이후에 그 이후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제가 선을 두 가지를 좀 그어놨습니다. 네. 위쪽 라인 때는 67달러 대고요. 네. 아래쪽 라인 때는 이제
64달러 되죠? 네. 이 두 가지 선을 그어놨는데 보시게 되면은 이제 6월달 들어서 가지고 이 구간에서 계속 왔다 갔다만 하고 있다는 거죠. 뭐 큰 움직임이 딱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위쪽에서는 67달러 고점대에서 맞고 빠지는 모습들, 아래에서는 64달러. 이 모습이 이번 주 아마 재고 발표가 나온다고 해도 이 박스 안에서 놀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도 전략을 가져가실 때에는 어느 정도 위쪽으로 올랐을 때 롱포로 가져가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특히나 재고 발표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가가 이렇게 머물고 있는데 65달러 이제 초반선에서 머물고 있는데 재고가 줄었다고 하면 올라가지 않습니까? 올라가게 된다면은 제 생각으로는 67달러 잘 못 넘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올라갔을 때 그 고점대 위쪽에서 빠지는 라인대를 잡아보시면은 그때가 아마 타점이 되지 않을까. 67달러를 기준으로 보시고 네. 아래쪽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재고가 그렇죠. 오히려 증가를 해가지고 빠져버렸다. 뭐 이런 경우에서는 그냥 이탈해가지고 더 밀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럴 때에도 마찬가지. 만약 64달러 이탈해서 아래로 온다고 하더라도요. 한 번의 반등은 저는 나와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64달러 구간대 앞전에 이제 저항대를 보여줬던 구간이거든요. 네. 이 구간 때 지지력을 충분히 받았었는데 이 구간에서 더 밀려가지고 아래쪽으로 밀려버린다. 뭐 63달러 때까지 와버린다고 하면은 그래도 반등 나왔을 때 64달러 때를 이제 지지를 벗어나면 뭐가 되죠? 저항이 저항이죠. 되죠. 네. 저항이 되는 부분을 활용하셔가지고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좀 올라왔을 때 64달러 저항을 맞고 빠질 때 접근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네. 또 이제 오일의 한 가지 팁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네. 저 오일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오일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추세 매매를 합니다. 네, 박스권 매매를 안 해요, 저는. 왜냐면은 이유가 뭐죠? 네. 이게 보시는 차트가 지금 90틱 차트거든요. 90틱 차트인데 이 차트의 경우는 이제 추세적으로 빠르게 움직이죠. 거래량이 많은 상품일 경우에 틱 차트를 적용하시면 굉장히 좋은데 이 구간대에서 이제 추세가 나올 때 저는 뭐로 판단을 하냐면은 90틱 차트에서 이평선들이 있어요. 이평선들이 정배열이 됐는지 역배열이 됐는지 완벽하게 정배열 아니면 역배열 그 상황에서 따라 들어가는 거랍니다. 그럴 때의 승률이 제 경험상으로는 80%가 나오거든요. 80% 이상이 나오는데, 이제, 뭐 그런 부분들, 아무튼 간에 이제 추세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셔야 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배열 자체가 정배열로 돌아서가지고 위쪽에서만 그냥 저항받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매도를 보긴 힘든 거예요, 사실. 이게 만약에 지지받고 더 갈 수도 있는 부분이죠. 네. 완벽하게 아래쪽 보겠습니다. 네. 이쪽 보시면은 그대로 올라오는 흐름 있다가 빠졌잖아요. 네네. 뭐 다시 이제 간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흐지부지한 구간대, 뭐 이평선이 모여 있거나 이제 방향이 바뀐다는 구간대에서는 좀 피하시고요. 네. 왜냐면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잘 안 가거든요. 뭐 이제 시도를 해볼 수는 있지만 잘 안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지나쳐가지고 아예 이제 위쪽으로 올라오는 구간들 있죠? 아예 올라가가지고 가는 구간대에서 이제 지지력 보이고 가는 구간대 잡아서 가신다고 하면은 뭐 좋은 매매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위쪽 구간, 아래쪽 구간 큰 구간으로 드렸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이 정배열, 역배열 상황 가지고 충분히 중간 사이에는 매매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뭐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아마. 네. 뭐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방송에서 뭐 일일이 다 수치를 보여드리긴 뭐하고 제가 또 내일 무료 방송 진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뭐 그런 부분으로 들어오시면은 제가 이런 설정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아래쪽 저점이라든지 고점 잡아서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들 좀 알려드릴 생각이 있으니까 오셔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가격적인 전략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큰 부분으로는 67달러, 64달러 요 사이 구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재고 발표 이후에 매매를 또 장기적으로 접근해 보시는 게 그리고 특히나 금요일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까지 확인하시고 가셔도 늦지 않다. 결코 늦지 않다는 거 명심하시고 그 전에는 좀 짧은 매매로 그 이후에는 좀 롱포로 가져가는 매매 가져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크루도일에 대해서 지금 전략을 세우셨어요. 지금 또 다른 팁을 이렇게 알려주셔도 되는 거예요. 너무 팁을 잘 알려주셔서 많은 네. 도움이 되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팁에 대해서는 이평선으로 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를 확인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해드렸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그런 팁과 매매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 내일장 헤르메스 마스터팀의 무료 방송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선물 시장에 있어서는 더욱더 중요한 게 실시간으로 이 전략을 함께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요. 자, 내일장에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면요. 좋은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전략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아래 하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금자TV 샘플러스에 들어오시면은 오후 8시부터 무료 방송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요. 꼭 함께 하셔서 좋은 전략으로 좋은 수익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크루드오일에 대해서 말씀을 도와드렸는데 뭐 차트상으로 확인을 하셨을 때 최근의 가격대가 좀 제한된 가격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67달러와 64달러 이 구간을 활용해서 현재 구간에서 전략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내일장에 원유 재고 발표도 있고 금요일장에 오펙 회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이슈 이후에 최대한으로 그 이후의 추세를 더욱더 활용할 수 있는 상황 다시 한번 확인을 도와드리고요. 정말 중요한 이벤트인 만큼 무료 방송 꼭 함께 하신다면 이 주요 이벤트들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잘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는 분에게 지금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이런 실시간 무료 방송 체험할 수 있는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드오일에 대해서는 앞서서 지금 오프닝 이슈 때 80달러 선 골드만삭스 쪽에서는 계속 분석을 하잖아요. 하지만 다운을 들어오셨는데 어떤 이유일까요? 네, 지금 먼저 이제 골드만삭스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 먼저 언급을 드리자면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좀 장기적인 전망입니다. 82.50달러를 찍을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는요.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분쟁 상황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이제 하반기를 지나면서 이제 상승할 것이다라는 분석이고요. 이제 지금 이제 지금 이 실시간이 중요하신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외신 소식을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일 가격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또 위험이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를 또 낮추게 되고 또 급매도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오펙 회의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물론 이제 오펙에서는요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증산에 대한 부분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펙과 러시아가 아무래도 이 증산을 하면서 이란과 베네수엘라에 대한 이 미국의 제재 때문에 벌어질 공급에 대한 차질을 상쇄시킬 것으로 거의 확실시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우드 맥켄지에서는 이제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다는 소식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요. 네, 지금 사실 미국이 많은 셰일 오일을 지금 생산하고 있지만 사실 이 중국이요, 미국 오일 수출액에 있어서 20% 정도 차지를 합니다. 20%라는 건 굉장히 큰 수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은 이렇게 중국과의 사이가 악화된 만큼 중국을 대신할 만한 시장을 찾기란 매우 어려울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역 전쟁을 전면전으로까지는 끌고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또 다른 이유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러시아의 에너지 장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오펙이 150만 배럴 증산을 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국가들, 특히 이란이나 베네수엘라, 이라크 등은 지금 미국과의 상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증산에 반드시 반대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또 오펙은 지금 한편 2018년도 하반기에는 오일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미국이 이란과 또 베네수엘라에 대한 제재가 아무튼 유예 기간을 끝나면 11월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쯤 되면 오일 수요와 또 가격 역시나 상승할 것이기 때문에 증산은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골드만삭스 전망은 좀 장기적인 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무역 분쟁 이슈 때문에 비단 지수뿐만 아니라 통화와 또 이례적으로 오일과 골드 여러 가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이슈로 제가 저 역시도 다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오펙 회의를 앞두고 있는 크루드오일에 대한 이슈 점검을 다시 한번 도와드렸습니다. 하반기 오일 수요 증가에 대한 예상 때문에 증산이 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현재 보고 계신 다운에 대한 의견 쪽으로 우세하군요. 잘 들었습니다. 자, 외신 쪽에 대한 의견까지 다운의 의견 크루드오일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지금이 11시 15분 지나가고 있고요. 앞서서 크루드오일은 65달러에 대한 회복 이후에 지지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으로는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65.03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뭐 외신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오펙 회의에 대한 증산 여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 오펙에 대한 이 영향성에 대해서 좀 가격대 어떻게 좀 생각하실까요, 마스터님? 뭐 지금 무역 분쟁에 대한 얘기도 맞는 얘기고요. 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네. 원자재라든지 뭐 금값도 마찬가지고 지수도 마찬가지고 지금 전부 다 하락 모드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맞아요. 뭐 그런 부분을 간과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단지 이제 내일자에 이제 재고 발표가 있고 뭐 그 전까지 오늘자에 오늘 당장 뭐 내일 발표가 나오기 전에 좀 빼버린다라고 하면은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은 그래도 나온다고 한다면은 64달러대를 또 봐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무튼 간에 아래쪽으로 옆에가 있고 그 사이에서 아마 횡보가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횡보가 나오더라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벌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큰 폭의 파동이 나온단 말이죠. 뭐 거기서 자칫 잘못했다가 뭐 이제 빠른 매매가 좀 어설프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수익보다도 손실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좀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짧은 구간에서 해보시겠다고 하면은 이 지지와 저항을 활용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왜냐면은 이제 아래쪽에서 지지력 저항선 뭐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틱차트 상에서의 이평선 모습들 뭐 이런 것까지 체크하셔가지고 들어가신다고 하면은 뭐 지금 상황에서도 매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자리가 또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또 딱 맞는 자리들 그런 구간대가 나온다고 하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사실 뭐 지금 당장 방송 중에서 잡아드리기에는 어느 정도 기다림이 필요하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적용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매매는 힘들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시간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송을 또 통해가지고 오신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은 충분히 제가 또 전략도 드리고 뭐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안내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관망의 무드로 가고 있지만 뭐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실시간으로 좀 알려드리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는 뭐 빅 이슈이죠. 이번 주 금요일에 있을 오펙 회의를 두고 또 매일같이 거래하시는 분들은 정말 이런 단기 시황과 장기 시황 모두 좀 다 같이 좀 호합을 해서 지금 현재 매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좀 초점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으로도 함께 좀 도와드렸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이슈 골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 급락에 이어서 오늘장도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장도 계속해서 하락이 이어졌고요. 현재는 1276달러 선으로 소폭 올라오는 가격대인데 자,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에 대해서 의견 전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스터님 강조되셨어요. 네. 네. 여러분들에게 더 잘 보여주시려고 모두 만장일치로 다운의 의견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지금 다운이 확인이 된 상황인데요. 자, 골드에 있어서 전일장 이틀 전이죠. 꽤 큰 급락 이후에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청자분들 또는 투자자분들이 현재 부근에서 또 매도로 또 들어가도 될 것인지 그게 좀 무섭기도 하고 또는 이게 추세가 지금 가고 있으니까 매도로 들어가도 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그 두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 다운 들어주셨는데 어떤 의견일까요?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달러의 영향을 받는 부분도 있고, 뭐 앞서 말씀드린 이제 무역 분쟁에 관한 얘기들, 뭐 이런 모든 부분이 적용돼서 지금,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좀 올라올 거다라고는 생각은 하지만, 지금 당장으로 봤을 때는, 올라오기 굉장히 힘든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오늘자에도 추가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어느 정도 좀 확신을 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올라오더라도 빠지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제가 뭐 애초에 이게 이제 유럽장 들어서면서 뭐부터 이제 더 하락이 좀 지속이 됐는데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제 지지력을 좀 보여준다고 하면 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더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또 오늘자에 나오고 일봉상의 저가를 또 빼는 모습들까지 오늘 나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위보다는 아래로 좀 더 뺄 수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오늘 계속적으로 이 얘기를 하는데 올라왔을 때 매도 전략이 유효하겠구나.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두 가지죠. 지금 달러에 대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무역 분쟁이 일어나고 글로벌 증시가 전부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안전자산, 뭐 이제 실물 자산 중에서 최고의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금 같은 경우는 올라가야 되는데 왜 빠지느냐가 되게 되는데,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달러 영향을 어느 정도 받는다. 골드가 역시나 뭐 그런 부분과 이제 무역 수출 수입을 하는 데 있어서 중국의 영향이 지대한데, 거기서 이제 또 원자재 값 같은 경우 뭐 철금속, 비철금속도 마찬가지지만 뭐 그런 부분들이 전부 밀리고 있는 모습들, 뭐 거기까지 확인하셨을 때에는 지금 추가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오늘 좀 빠진 부분이 있고요. 네. 그래서 달러 강세가 또 지속되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유로 FX라든지 지금 골드라든지는 달러 같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오늘 95달러 다시 상승해가지고 올라오는 모습까지 좀 보여줬거든요. 강합니다. 네, 다시 한번 올라와주는 모습이 나왔었고, 뭐 이게 이제 이전 고점대를 더 뚫고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추세가 또다시 시작된다라고 하면은 저는 96, 97달러 뭐 네네. 이렇게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달러가 어느 정도 정지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제 골드에 대해서 매수를 좀 들어갈 수 있는 거지.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위쪽으로 들어올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매수로 들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매도 접근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차트를 보면서 조금 말씀을 네네. 드리도록 더 할게요. 자세하게 보죠. 네. 자, 이제 일단은 위쪽에서 이제 저항 걸리는 라인이 1305라인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1305라인대에서 한번 걸렸었고, 뭐 위쪽에 오면은 계속적으로 매도 의견.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골드 같은 경우는 올라오면 매도. 1305 구간에서 위에 맞으면 매도 맞아요. 의견을 드렸었고요. 네네. 아래쪽에서는 1298.0이죠. 요 라인대. 맞으면 또 위에 위쪽으로 매수. 뭐 이걸로도 저희 가족분들도 굉장히 매도를 하면서 반복하면서 수익을 많이 봤는데, 네.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아래쪽으로 아예 밀려버렸단 말이죠. 네. 밀려버린 라인에서는 지금 중요한 라인이 1280 라인이 되겠습니다. 1280 라인이 되겠는데, 이 1280 라인이 여기죠? 좀 내려볼까요? 요 라인인데, 지금 9구간대 이제 지지력을 보느냐, 마느냐였는데, 이거를 일단 오늘 빼는 모습이 나와버렸단 말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1275.9 뭐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좀 왔다 갔다 움직이는 나올 거예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서도 굉장히 횡보세가 나오면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달면서 움직임이 나왔었다는 말이죠. 한번 쭉 뺀 이후에 오늘 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구간에서 뭐 바로 더 밀려주기라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전략 자체는 올라왔을 때 매도로 보는데, 그 구간을 저는 1280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1280 위쪽으로 좀 올라와서 다시 한번 막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지금 새롭게 굉장히 지속된 부분에서 밀린 부분이기 때문에 새롭게 형성되는 구간도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밀린 구간에서도 지지와 저항대를 새롭게 설정을 할 거란 얘기죠. 뭐 이후 지속 상황은 좀 봐야겠지만, 어쨌든 간에 큰 관점으로는 1280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매도 전략을 써서 가져가시는 게 아마 수익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틱 차트를 잠깐 보시면은, 틱 차트 상으로도 마찬가지로 이제 계속적으로 뭐 빠지는 모습들, 뭐 반등 나오는 모습들,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볼게요. 네. 뭐 그래서 계속적으로 횡보졌던 구간들,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가 골드를 관망을 들어서 이제 횡보를 할 거다라고 했는데, 네. 그 구간대를 뭐 틱 차트 상에서도 빼버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위쪽 저항을 맞는 구간들이 있죠. 뭐 이제 이 라인대가 될 겁니다. 뭐 이 라인대 맞고 빠지는 라인대가 된다고 하면은 지금 네. 정확하게 위쪽 맞고는 있는데, 그 라인대 올라오는 구간대가 또 역시나 또 수평선을 그어보면은 1280 라인들 아래쪽에 지지력을 계속적으로 보였던 라인들이죠. 그러네요. 네, 이 구간까지는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밀리는 모습을 보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편안하게 매매할 수 있지 않나. 좀 공격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뭐 중간 부분까지 오셔도 뭐 매매할 수는 물론 있겠지만, 뭐 지금 상황에서 골드를 굳이 뭐 다른 상품들도 많이 있고 좋은 전망을 가진 상품도 있는데, 골드를 뭐 그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추천하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1280선까지 올라왔다가 빠지는 모습들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래쪽에서 이제 위쪽에서 매도하는 모습으로 이제 공략을 하시라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그렇게 차트 분석을 해주시니까 가격대가 쏙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진짜 달러 인덱스가 여전히 추세가 좀 살아있는 부분 때문에 골드에 대한 의견이 그렇게 연결지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일단 달러가 뭐 가격대가 상승이 된 가격대도 가격대지만 이 올라오는 그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이 그게 요점이네요. 맞습니다. 네. 지금 네,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그러다 95달러가 지지가 됐을 때 그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유로 상황이 일단은 지금 하방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반대되는 성향의 달러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쳐서 당분간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골드가 흔들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위쪽 갔을 때 매도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전에 1,305달러에 대한 저항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1,300달러가 밀리면서 또 다른 저항선, 지지선이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부근에서는 1,280달러를 좀 기준으로 보시고 위쪽으로 1,280달러 좀 위로 올라왔을 때 매도적인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골드는 유로와 그리고 달러 인덱스 좀 연관지어서 함께 설명을 도와드렸는데요. 달러 인덱스가 95라인 다시 한번 지지되고 있고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 랠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좀 현재 부근에서 쉽사리 또 매수적으로는 접근하시기는 좀 힘드실 것 같습니다. 지양하시면서 다시 한번 유의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골드에 대해서 마스터님의 다운 의견 먼저 들어봤고요. 외신 쪽의 의견도 계속해서 다운에 대한 의견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박남규 캐스터, 골드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 때문에 다운 쪽으로 조금 더 우위를 보고 있나요? 네, 골드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항상 네네. 안전자산이다라는 이제 대표 수식어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모든 이제 경제가 돌아가는 것이 이제 원칙대로 원리대로만 이제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마스터님들도 항상 말씀을 해주십니다. 지금 이렇게 무역 분쟁 이슈가 벌어지면 위험자산이 이제 인기가 하락하면서 안전자산이 골드로 몰리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전망도 있을 수 있지만요. 사실 지금 현재 실시간 단기 전망으로는 골드 가격 역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한 영향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지금 이제 달러에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또 국채가 이제 금매도가 계속 이제 증가를 하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역시나 그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서는요, 그래서 저항선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1290달러가 저항선이 될 것이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고, 역시나 지지는 1277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립호주은행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매파, 미국 연준의 이러한 이 발표 때문에 아무래도 골드 가격이 앞으로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마스터님 말씀대로 이 강달러의 랠리가 한동안은 지속할 것으로 이제 그 여러 여지가 계속해서 보이는 만큼 이 골드 가격에 있어서 상승분을 좀 제한하고 누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 역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역시나 국립호주은행이 덧붙였는데요. 미국 경기에 대해서 굉장한 호황 자신감을 지금 드러내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앞으로 공격적으로 될 것이고 또 꾸준하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만큼 골드에 대해서는 다소 좀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좀 불리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람들의 여러 가지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대담해진 투자자들이 안전자산보다는 좀 위험 자산에 좀 더 많은 베팅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라는 전망 소식 속에서 저 역시 다운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좀 예상하는 가운데 아무래도 골드에 대한 영향력 함께 좀 연관지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골드까지 마지막 이슈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골드는 다시 좀 추가적인 상승은 못하고 1275.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서 마스터님의 전략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요. 1280달러 선 위쪽으로 올라왔을 때 매도적인 의견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이슈 골드까지 상세하게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지금 시각 11시 29분 지나가면서 오늘 뉴욕 증시 개장이 된 지 1시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현재 시세는 또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시세별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에 대한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역시나 마스터님이 오늘 첫 번째 이슈로 살펴드렸던 지수 1% 넘는 하락세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타이밍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S&P 500 지수는요, 현재 2,748포인트로 1.09%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나스닥은 더욱더 크게 밀립니다. 1.44% 밀리면서 7,169.50포인트 선까지 밀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 FX도 함께 보실까요? 유로 FX는 조금씩 반등하네요. 1.16, 4이 0달러 선으로 0.53% 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는요. 1275.7달러 선으로 0.3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밀립니다. 65달러가 깨졌고요. 64.60달러까지 내려가면서 1.64%. 이 또한 또 마서님의 의견을 적용하셨더라면은 좋은 전략이 됐을 것 같습니다. 64.61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지금 본장에서도 하락 출발했던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하락세를 1%대의 하락세를 여전히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장 뉴스도 다시 한번 좀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자, 지수가 양지수 모두 현선물 쪽에서 이제 1%대의 하락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마스터님 오늘 하락세가 생각보다 더 크게 밀리는 것 같은데 자, 지금 S&P와 나스닥 모두 1% 넘게 나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느 정도까지의 하락을 좀 보시는지 일단 매도를 고점에서 들어가셨던 분의 생각을 좀 가정을 한다면은 어느 정도까지 밀릴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일단은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무조건 아래쪽 돌파 봐야 된다고 봅니다. 2740선 저항이다 말씀드리고 지지력 보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지금 더 추가적으로 가져가신다고 하면은 지금에서 더 매도로 가져가셔야겠죠. 그래서 도전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2740선에서 일단 한번 찾아오는 그런 매매를 하시고 추가적으로는 이제 더 아래쪽으로 밀리는 구간을 보셔야 되는데 뭐 아래쪽 라인까지 열린 거는 일단은 2720 라인이 되겠습니다. 2720까지 뭐 계속 이제 20포인트 차이로 이제 마디가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을 온다고 하면 2720까지 뭐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더라도 위쪽에서 이제 저항이 걸렸던 라인대가 이제 2715 라인이거든요. 뭐 거기까지 다 안 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안정적으로 수익을 좀 찾아 먹을 수 있는 2720선부터가 이제 매도로 끌고 갈 수 있는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인 최대 위치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거기서 좀 더 욕심을 내시겠다면 이제 익절을 잡는 전략이 있겠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어느 현재가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을 때 뭐 그 자리에서 그냥 수익을 확정짓는 것보다는 거기 위쪽 구간에서 이제 익절을 붙이시면서 따라 내려가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하겠다. 뭐 그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S&P 500 같은 경우는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1차로는 2740선과 그리고 더욱더 끌고 가실 분들 2720선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 뭐 추가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내일장도 뭐 추가적인 하락 이어질 거라고 예상하실까요? 어떨까요? 일단은 뭐 흔들림이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면 지금 흐름을 보시면은 아시아장이 열릴 때 주로 이제 세게 좀 이미 밀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중국 증시가 쉬었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열리게 되면서 아시아장에서 급락이 나오고 거기에 여파로 지금 S&P 뭐 나스닥 다 많이 밀린 부분이 있는데 지금은 일단은 중국 증시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이 오고 패닉이 온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장에서 추가적인 하락도 이제 아시아장에서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방 의견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뭐 이제 S&P에 대한 의견을 쭉 드렸는데 나스닥에 대한 얘기도 조금 해드리면은 나스닥이 아무래도 S&P보다는 등락도 크고 좀 빨리 움직인다는 건 다 아실 거예요. 뭐 그렇기 때문에 좀 빠른 매매를 하시고 싶은 분들이 나스닥을 많이 하시는데 나스닥의 경우도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위쪽 구간에서 계속적으로 이 추세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추세대가 이어져온 마당에서 뭐 이제 지지력을 보여줬던 이 구간대를 맞고 오히려 빼는 라인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방이 완전으로 열렸다라고 좀 어느 정도 보여지고요. 이제 일봉상으로 보실수라도 이때부터는 이제 아래쪽 일단은 7120 라인이죠. 여기 일봉상 이제 22평선 맞는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빠져주지 않을까. 오늘 당장에도 좀 밀릴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면 오늘 하락이 지금 만만치 않은 흐름이죠. 하락이 지금 오늘처럼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굉장히 뭐 두 달 만인 것 같은데 거의 뭐 이렇게 세게 나온 적이 없는데 지금 게다가 고점에서의 하락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빠질 라인도 굉장히 많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홀딩 의견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 조건으로 계속적으로 접근하시라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월요일장에 대해서는요, 뭐 중국 쪽에선 단오절로 좀 휴장에 들어가고 있는 상황 네. 속에서 오늘장 개장과 동시에 아시아 증시에서는 뭐 큰 폭의 하락으로 함께 이어졌었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전망은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지금은 전망이 현재 실시간으로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시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항상 실시간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적용을 하셔야 되는 부분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란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도와드립니다. 자, 지금 오늘장에 대해서는 월요일장에 이어서 오늘 양시장도 정말 꽤 밀렸고 선물, 국내 선물도 1% 넘게 밀렸거든요. 네. 오늘 밤에 이런 분위기가 사실은 내일장,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내 맞습니다. 선물 하시는 분들도 저희 해외 선물 신세계 함께 잘 하시는데 네. 국내 선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국내 선물을 매일 합니다. 아, 뭐 네네. 하고 있고 이제 우리 전략도 계속적으로 드리고 매매도 하고 있는데요. 뭐 국선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도를 보고 있었고 매도로 수익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뭐 이제 5% 뭐 이상 밀고 들어와가지고 당일 수익 실현하기도 하고 아무튼 계속적으로 매도적인 시각으로 보고 왜냐면은 지금 우리나라장에선 가장 중요한 게 코스피 뭐 시장을 움직이는 주체가 어디가 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외인 수급이 되겠죠. 외국인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지수가 지지를 받고 가려고 할 때도 외인 수급이 필요하고요. 오히려 지지력 잃어버리고 빠질 때도 외인 수급이 빠져나갈 때 이제 주기 때문에 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현물 쪽도 마찬가지고 뭐 선물 쪽도 마찬가지고 외인들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어요. 이탈이 네네. 돼버리고 있단 말이죠. 뭐 현물 쪽에서는 1조 5천억 넘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선물 쪽에서도 이번 주 내내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빠져나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버티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매도 전략을 피는 게 맞고요. 지금 네네. 상황에서는 제가 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국산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외인 수급이 적어도 저는 당일 수급으로 당일이나 누적으로 4천억 이상은 들어와 줘야 된다. 4천억이요? 예, 그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뭐 이제 기술적으로 보거나 수급을 이제 지난 차트들 쭉 돌려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창 많이 빠질 때 이제 뭐 이제 저점 아닌가 매수 접근으로 노리시거나 뭐 주식 하시는 분들 이제 코스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빠졌다고 해가지고 추매 무한 물타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네. 지금은 그럴 때는 아니라고 저는 솔직히 그렇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느 정도 이제 외국인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들어 올려주는 모습 나와줘야 됩니다. 뭐 지금 상황이 이제 중국이 관세 폭탄을 매긴다, 미국이 관세 폭탄을 매긴다, 뭐 이런 쪽으로 나와주면서 특히나 중국 쪽으로는 이제 제조 2025라고 하죠. 첨단 이제 제품 관련해가지고 이쪽에 관세를 매겨버린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IT 쪽이 굉장히 큰 타격을 먹어버렸단 말이죠.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중국 수출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IT 업체들 보시면은 뭐 이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 뭐 이 두 종목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빠지는 모습을 보실 거예요. 네네. 아무튼 뭐 시총 큰 두 종목이 IT 대표 종목들이 빠지고 있다. 결국 지수를 받치지 못한다는 부분이고요. 아무튼 지수가 어느 정도 살아나서 전체 전반적으로 가려면은 IT 대형주 두 섹터 뭐 이 부분을 좀 보시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확인해 보시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뭐 그리고 수급 쪽에서는 외인 수급이 적어도 4천억 이상은 어느 정도 올라와주는 들어와주는 모습을 봐야지만 매수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그거 나오기 전까지는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저는 매도 시황을 보고 매도를 할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선물에 대해서는 역시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으로 네. 매도 쪽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뭐 거래 대금이 각 종목 또는 시장에 대해서 참 큰 영향 요인으로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쪽에서 4천억 원 정도 이상의 일단 수급상이 들어왔을 때 지수에 대해서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매수 쪽으로 보시는 또 다른 시그널일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도와드렸고요. 뭐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전자 업종, 이 반도체와 또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테크 쪽에서도 빠지고 있는 흐름이 같이 좀 합류가 되면서 이들 종목들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정말 많이 빠졌다고 예측 매매죠. 예측 매매 같은 부분으로 계속 좀 저점이다라고 계속 들어가신다면은 또 빠졌을 때 비중이 계속 늘어나면은 너무 큰 비중을 가지고 손실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꼭 확인하시고 매수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서서
앞서 마스터님이 좀 짚어주셨던 내용입니다. 코스피는 2340선에 주저앉은 상황이고,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도 일단 1110원대 부분 위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속보가 또 다른 속보 들려오고 있는데요. 댈러스 여는 쪽에서는요, 앞으로 세계 원유 공급이 감소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에 경고를 내고 있고, 유가가 밀어 올릴 것이다라는 그런 속보,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계 원유 공급량이 감소를 하지만 수요가 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는 가정 속에서 공급이 감소가 된다면은 당연히 유가 가격대에 대해서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전망을 함께 댈러스 여는 쪽에서는 내놓고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속보 내용도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부근에서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좀 짚어드렸고요. 유튜브에도 오늘도 헤르메스 단독 출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축하를 드리고 정말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질문 계속해서 올려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구리에 대해서 질문이 올라왔거든요. 먼저 구리에 대해서 현재 시세 좀 살펴드리고 바로 마스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구리는 4거래일 연속 하락합니다. 3.0520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37% 빠진 가격대입니다. 최근 단기 고점까지 올라왔었는데 그 이후에 빠지면서 3.2도 이탈됐고 3.1도 현재 부근은 이탈이 된 상황인데요. 뭐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세 보여줄 때는 이 떨어지는 칼날을 여기서 또 들어갈 수 있느냐 또는 여기서 매수 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인데 마스터님의 지금 가격대 전략 어떻게 보실까요? 뭐 구리 같은 경우는 저는 뭐 주로 매매하는 네네. 상품은 아니에요, 사실. 뭐 그렇긴 하지만 전략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원재재 값이 하락에 대한 원인도 역시나 무역 분쟁에 대한 원인으로 많이 빠지고 있어요. 뭐 그런 부분이 지금 3.3 요때 찍은 이후에 그대로 밀려가지고 엄청난 하락을 보였죠. 뭐 순식간에. 그동안에 뭐 엄청나게 시간을 들여가지고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무시하고 좀 빠진 부분이 나왔습니다.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러면 지금 단기적으로 뭐 이슈 때문에 빠진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느냐. 뭐 그거는 저는 좀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그래서 만약에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강하게 바로 다시 올려붙이는 모습은 나오기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은 뭐 수평선을 좀 그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네. 3.15 라인이 되겠죠. 이 라인대와 이제 3.01 005 이 라인대가 되겠는데 지금 아래쪽에서 좀 머무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이제 충격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비철금속, 철금속, 골드, 실버 모두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빠지는 모습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아래쪽에서 지지력이 나오는 라인이 지금 제가 그어드린 3.02, 3.01 라인이 되겠죠. 뭐 거기까지는 아직 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은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를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매도를 들어가기도 좀 애매한 구간이 아닌가. 지금 만약에 매수 접근하신다고 하면 아래쪽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아랫꼬리를 많이 달았던 구간들이 있습니다. 뭐 이 구간대처럼 나와주고 양봉이 나와준다고 하면은 단기적으로 좀 매수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거 아닌 이상은 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역으로 계속적으로 시황적인 부분은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에서 어떤 이제 관세를 매기고 어떤 부분에 대한 관세를 매겨서 뭐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는지도 다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은 이제 7월 6일까지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죠. 실제로 이제 지속되는 게 7월 6일이 되는데 뭐 그때 이후의 상황을 또 지켜보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지금으로서는 일단은 무역 분쟁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고점에서 이제 뭐 이런 이슈로만으로 많이 빠진 부분이 있는데 뭐 거기에 추가적인 하락이나 상승 같은 경우는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고 나서 차트에 적용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지금 단기적으로는 이제 한번 해볼 수 있는 구간은 네. 3.02 라인 때 맞고 이제 아랫골을 좀 달았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좀 양봉을 보인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매수로 한다고 하더라도 익절가로 올리시면서 이제 잡아가는 뭐 매매를 하셔야지 뭐 아예 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쪽에서 지금 많이 빠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쪽 매수 단계 그리고 지금 뭐 강하게 이제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는 라인이 뭐 이 라인이 되겠습니다. 뭐 저점 맞고 또 지금 라인 맞으려고 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을 지지하는지 여부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구간까지 아예 이탈을 해버린다라고 하면은 매수를 보긴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매도 전략 올라왔을 때 매도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을 계속해서 지지가 됐었던 3.00 라인 확인이 꼭 필요한 시점이네요. 네. 자, 일단 3.00 라인을 좀 지지가 될 시 그때는 매수적인 관점이 유효하지만 하지만 그 지지된 선도 이탈이 된다면 매도적인 관점 추세적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까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으로 10시에서 지금 현재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략 나눠주고 계시는데 아쉬운 분들을 위해서 내일장은 8시부터 헤르메스 마스터님이 무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간다고 합니다. 자, 이런 저녁에 해외 선물 시장 실시간으로 헤르메스 마스터님의 이 의견 직접적으로 함께 하실 분들은요. 샵 0082번으로 지금 무료 이용권, 무료 체험 이용권 문자 주시면 저희가 또 실시간 리딩 체험하실 수 있는 무료 체험권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샵 0082번으로 문자 많이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오늘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함께 화요일장 함께 했는데요. 자, 먼저 마스터님 오늘장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사실은 뭐 이렇게 네. 방송하는 시간대에도 좋은 자리들이 많이 나와요. 네네. 5일 같은 경우도 맞아요. 지금 뭐 하락으로 좀 빠져서 이평선 역배열이 되고 좀 빠진 라인도 나오고 좀 매매를 할 수도 있었는데 뭐 이런 부분은 언제든지 매매는 타이밍이 나옵니다.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일 또 무료 방송을 하니까요. 오셔가지고 뭐 실시간적으로 매매 자리도 있으면 또 매매도 하고 또 이제 좋은 전략들 매매 패턴 같은 경우도 좀 알려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좀 얻어가시기 바라겠고 또 한 주간 다음 주 화요일에 뵐 텐데 또 한 주간 또 좋은 매매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의 매매 전략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쉬운 분들은 내일장 꼭 8시 무료 방송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샵 0082번 보내주세요. 자, 그래서 박나영께서도 오늘 마지막 소식 함께 할까요? 네. 네, 트럼프의 트위터를 보면은 전 세계에 돌아가는 상황과 역시나 우리 시장도 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트럼프 트위터 팔로잉 하신 분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말 많은 트위터가 올라오고 있는데 왜 소개를 안 해 주실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실 이제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이슈들이라기보다는 뭐 뮬러 특검, 러시아의 대선 개입설, 그리고 뭐 FBI의 힐러리 클린턴의 그 이메일 이제 이메일 관련된 이슈들, 그리고 멕시코 국경에서 이 불법 이민자들의 가족 격리 이야기, 뭐 북한 문제, 요 이슈들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일지 좀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네, 오늘 저희가 뭐 스튜디오도 바뀌고 오늘 뭐 앵커님 그리고 전문가님들의 알찬 또 이야기들과 또 지식들 그리고 알찬 시간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도 역시 실시간 외신 소식으로 여러분들께 또 좋은 정보 2시간 동안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다양한 투자 전략 헤르메스 마스터님과 박나영 캐스터 통해서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내용은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의사소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 계좌 홍보 및 가입권을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세계 2시간 동안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10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